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을 봤다면 이제는 그 이익 옆에 실제 현금을 놓고 봐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트형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투자, 재무, 세 줄을 따라가며 돈의 동선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실제 공시표처럼 큰 지도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줄을 찾고 마지막에 현금 증감과 기말현금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게요. 이어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좋아 보여도 현금 흐름표에서는 다른 표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번 돈이 실제 현금 유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렌즈입니다. 이제 기준을 한 칸 넓혀볼게요. 이익은 성과표, 현금 흐름은 통장 움직임처럼 보면 쉽습니다. 둘을 같이 봐야 숫자가 더 선명해져요. 현금 흐름표는 세 줄로 나눠 읽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본업에서 들어온 돈, 미래를 위해 묶인 돈, 빌리거나 갚은 돈을 따로 보면 회사의 현금 체력이 보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본업의 통장 흐름이에요. 장부상 이익이 좋아도 고객 돈이 늦게 들어오면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준은 간단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카페로 치면 매출 잔고보다 실제 계산대에 들어온 돈을 먼저 보는 장면입니다. 한편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25년 12월 연결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5조 3,151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본업에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먼저 묻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같은 줄에서 읽어봅니다.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3조 3,731억 원이에요. 삼성전자보다 작아도 본업에서 큰 현금이 들어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나란히 보면 격차가 바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이고 SK하이닉스가 뒤따르며 LG전자는 규모가 훨씬 작아서 본업 현금 체급이 다르게 읽힙니다. 이제 표에서 첫 번째로 볼 행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2줄에 85조 3,151억 원 유입이 잡혀 있어요.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위치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본업에서 돈이 들어온 겁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면 물건을 팔았어도 재고, 매출 채권, 성급금 때문에 현금이 먼저 나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과 이유를 같이 봅니다. 반대로 현대차표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조 9,913억 원입니다. 여기서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같은 표에 현금 증감까지 내려가며 돈이 어디서 메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이 볼게요. 네이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조 958억 원 플러스이고 카카오는 1조 4,048억 원 플러스예요. 둘 다 돈은 들어왔지만 투자자는 체급 차이와 이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게가 장부상 이익을 냈더라도 외상값이 아직 안 들어오면 통장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줄이에요. 이익이 현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은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12월 연결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3조 3,731억 원 플러스예요. 큰 숫자일수록 먼저 고객에게 받은 돈인지 결제 시점 효과인지 흐름을 나눠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란히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삼성전자가 85조 3,151억 원, SK하이닉스가 53조 3,731억 원입니다. 크기 비교 다음에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온 배경과 업황을 함께 봅니다. 다음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 행입니다. 삼성전자 표에서는 큰 마이너스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손실 판정이 아니라 설비, 투자, 회수 같은 미래 준비에 현금 이동을 읽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12월 연결 기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68조 5,122억 원 마이너스예요. 이 장면에서는 손실로 단정하지 말고 돈이 설비와 미래 준비로 나갔는지부터 묻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보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크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68조 5,122억 원이 나갔고 SK하이닉스는 48조 543억 원이 나갔어요. 핵심은 돈이 어디에 묶였는지 보는 겁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는 무조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면 지금은 현금이 빠지지만 이후 매출을 만들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지출은 목적과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집을 고치느라 돈을 쓴 것과 생활비가 부족해 돈이 빠진 것은 전혀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와 LG전자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10조 3,471억 원이 나갔고 LG전자는 3조 136억 원이 나갔어요. 숫자 크기보다 투자처와 회수 시점을 함께 묻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도 규모가 다르게 보입니다. 둘 다 투자 쪽으로 돈이 나갔지만 이제 기준은 이 돈이 어떤 자산으로 묶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투자 활동을 볼 때는 한 해 지출만 보지 말고 회사의 다음 움직임을 상상해보면 좋습니다. 설비를 늘리는 돈인지, 관계회사 지분을 사는 돈인지, 남는 현금을 운용한 돈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마이너스라도 미래 생산 능력을 키우는 돈인지, 단순한 자금 이동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 투자에 묶인 돈을 봤다면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 행을 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이 행은 돈이 부족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상환과 주주 환원이 있었는지 보는 위치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와 자본시장의 거래를 보여줍니다. 돈을 빌리면 플러스, 빚을 갚거나 배당을 주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방향만 보고 좋고 나쁨을 정하면 안 됩니다. 현대차는 2025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15조 4,248억 원 플러스입니다. 본업에서 번 돈과 별개로 빌린 돈이 늘었는지 투자 계획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5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13조 4,780억 원 유출입니다. 여기서는 돈이 부족했는지가 아니라 빚을 갚았는지 주주에게 돌려줬는지를 먼저 나눠봅니다. 현대차는 15조 4,248억 원 플러스, 삼성전자는 13조 4,780억 원 마이너스라서 빌린 돈과 갚은 돈의 무게가 정반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재무활동은 회사마다 방향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15조 4,248억 원 유입이 크게 보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유출 쪽입니다. 같은 현금 흐름표라도 회사의 자금 전략이 다르게 드러납니다. 결국 세 활동을 한 줄로 합치면 현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보입니다. 영업에서 돈을 벌고 투자에 쓰고 재무에서 빌리거나 갚은 결과가 마지막 현금 증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세 줄을 따로 본 뒤 합쳐 읽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단순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표를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투자와 재무에서 돈이 나간 뒤 그 결과가 현금 증감과 기말 현금으로 내려옵니다. 세 활동을 한 줄로 합치면 현금 증감이 보입니다. 영업활동에서 들어온 돈, 투자와 재무에서 나간 돈을 더하고 빼면 기간 동안 현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까지 함께 보면 현금 증감은 4조 1,508억 원 플러스예요. 투자자는 한 줄보다 돈의 이동 순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번엔 현대차를 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돈이 나가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와도 현금 증감은 마이너스입니다. 돈이 메워졌는지 남았는지를 끝까지 봐야 합니다. 현대차 사례는 다트표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영업활동에서는 마이너스 5조 9,513억 원이고 재무활동에서는 플러스 15조 4,248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현금 증감은 마이너스 6,544억 원이라서 세 줄을 끝까지 이어봐야 합니다. 네이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3조 958억 원이 들어온 뒤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도 현금 증감은 1조 7,885억 원 플러스라 돈의 이동 순서가 보입니다. 네이버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먼저 크게 들어오면 투자와 재무에서 돈이 나가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금 증감 1조 7,885억 원은 숫자만 보지 말고 어디서 출발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순서가 다르게 보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85조 3,151억 원이 들어왔고 투자와 재무에서 큰 돈이 나갔지만 현금 증감은 플러스로 남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85조 3,151억 원이 들어온 뒤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큰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현금 증감이 4조 1,508억 원 플러스라면 출발점의 힘이 꽤 강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SK하이닉스를 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53조 3,731억 원이 먼저 들어오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48조 543억 원이 나가도 현금 증감은 3조 7,186억 원 플러스로 남았습니다.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익이 좋아 보여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따라오는지 먼저 보세요. 그 다음 투자와 재무의 이유를 나누면 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이익 옆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둡니다. 둘째, 투자활동 마이너스는 성장 준비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재무활동은 조달과 상환, 주주 환원을 나눠봅니다. 이 세 기준을 들고 다트표를 다시 보면 복잡한 현금 흐름표도 훨씬 덜 낯설게 보입니다. 마무리하면 이익을 볼 때 화면의 숫자만 믿지 말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옆에 놓아보세요. 본업에서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인지 묻는 습관이 생기면 다음 기업 분석이 훨씬 단단해집니다.